제가 오늘 강의 요청을 받고 나서 HR 분야에 큰 변화가 언제쯤 있었느냐 최근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쭉 해보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89년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한참 이슈가 되었던 게 신인사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시겠지만 97년, 8년 이후에 IMF 외환 위기를 우리나라가 맞으면서 아마 HR 쪽에서는 키워드가 연봉제가 아마 키워드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봉제, 성과급 혹은 인센티브, 그래서 굉장히 기업에서 보상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저도 생생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올해가 10년쯤 이제 20년쯤 뒤인데요. 올해가 아마 HR 쪽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 52시간 시대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 주 5일제 할 때 이미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기준들이 마련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제도적인 쇼크는 아마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 52시간 시대를 맞아서 우리 HR이 어떤 혁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한 구체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어떻게 바꿔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큰 매크로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 52시간 시대를 맞이해서 HR에서 혁신해야 될 과제들을 좀 크게 보면은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까지 우리 HR에서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플로이라고 그래서 종업원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종업원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채용의 대상이나 혹은 부하라고 하는 개념이나 이러한 개념들이 아니라 정말 기업과 더불어서 미래의 성과를 창출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동업자 개념으로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지금의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싶어도 관리할 수가 없고, 또한 관리하려고 해도 관리할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과거처럼 구성원들을 대하는 것은 힘든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주로 HR의 관리 대상이 대부분 다 집단 중심이었습니다. 학력이라든지 혹은 연령이라든지 혹은 직급이라든지 이와 같이 소위 본부별이라든지 혹은 직무별이라든지 이러한 집단 중심의 HR을 우리가 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집단 중심의 HR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HR로 패러다임을 갖다가 바꿔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가장 많이 혁신을 해야 될 부분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리더 중심의 관리 감독 시스템. 여기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특히 팀장이나 임원과 같은 라인 매니저들 중에서 가장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팀장과 임원들과 같은 사람들의 지시 통제 시스템에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자율 책임 경영 시스템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HR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인사평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이 인사평가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많이들 하고 있지만, 이제는 HR에서도 우리가 인사평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둘로 좀 나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승진하고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좁은 의미의 인사평가에서는 매년마다 혹은 반기별로 혹은 분기별로 구성원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얼마만큼 제대로 완수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사평가를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로 구성원들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역할과 책임을 배분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얼마만큼 조직에서 원하는 기준대로 성과를 창출했느냐라고 하는 인사평가의 본질의 개념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상대평가 시스템, 즉 순위경쟁 시스템이 아니라 절대평가 시스템인 기록경쟁 시스템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 여기에서 많은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중에서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평가의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업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기간 동안에 평가 대상자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지를 기록해서 제출을 하면 평가자가 심사를 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흔히 업적평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적평가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후평가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제는 사후평가 시스템이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명확하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통해서 완수해야 될 성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합의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얼마만큼 사전에 약속한 기준대로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소위 성과평가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절대평가로 가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R에서 주 52시간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혁신해야 될 과제들이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근본적인 변화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4가지 정도의 아젠다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 52시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개인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40시간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52시간 그러니까 52시간을 더 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잘 아시겠지만 40시간 이상 시키게 되면은 이제는 할증료를 갖다가 줘야 되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40시간밖에 시킬 수가 없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구성원들에게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본다면, 첫째는 지금까지 주로 우리가 팀이나 개인들이 일을 하는 기준을 보면은 주로 연간 목표나 반기 목표 혹은 프로젝트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기간별로 실적 관리를 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간 실적, 분기별 실적, 주간 실적, 그래서 지난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주로 보면은 연간 목표나 반기 목표 대비해서 진척률이 얼마 정도 되고 누적 수치가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보고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일하는 기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기간별 실적 관리에서 연간 단위나 혹은 반기 단위의 목표 혹은 프로젝트 단위의 목표를 월간 단위나 주간 단위의 목표로 캐스케이딩을 해서 좀 더 세분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롱텀 사이즈의 매크로 퍼포먼스를 우리가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숏텀 차원의 마이크로 퍼포먼스를 관리하는 시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일을 실시를 할 때 팀장이 되었던 임원이 되었던 일을 지시하는 리더가 실무자, 주로 보면은 이제 팀원 혹은 하위 조직이 되겠죠. 실무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실행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지시하고 결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실무자들이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갖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실무자가 좀 더 리더와 사전에 일을 하기 전에 태스크별이 되었던 혹은 기간별이 되었던 달성해야 될 목표를 사전에 합의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할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한 다음 팀장이나 리더가 코칭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델리게이션을 해주는 권한 위임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지만이 제대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미시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주로 일을 관리할 때 실행의 기준 자체가 듀데이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번 주에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혹은 이번 달에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와 같은 해야 될 과제와 듀데이트가 실행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듀데이트도 물론 중요합니다. 납기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가 이제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제 수행을 통해서 달성을 해야 될 결과물, 우리가 흔히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과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제가 3일짜리든 하루짜리든 일주일짜리든 실행을 완료를 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을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물을 납기 내에 예상 소요 시간을 가지고 달성을 해내는데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실행할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업의 실무 현장에 가보면 실행 전략까지는 무리지만 앞으로는 과제에 대한 결과물과 그리고 결과물을 창출하는데 예상되는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이 주 52시간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냐? 저는 1일 단위로 구성원들이 실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 해야 될 일을 통해서 오늘 내놓아야 될 결과물, 그 결과물을 내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를 1일 단위로 태스크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의 기준 자체가 지금까지는 실적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일을 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누적 수치, 진척률이 포함된 누적 수치와 지난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보고하는 것이 바로 실적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 중심에서 이제는 성과 기획 중심으로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을 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창출해야 될 성과 목표가 무엇이고 실행 전략이 무엇이며 또한 이 실행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고 리스크 해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실행하는 조직 중심으로 나아가는 방식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HR의 큰 패러다임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봤겠지만 일하는 방식의 혁신 과제들은 일하는 프로세스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혁신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4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맡고 있는 경영 환경의 변화와 구체적으로 혁신의 과제들을 어떻게 도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당위성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 또 기관들이 주 52시간 시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 40시간 시대가 되겠죠. 주 40시간 시대를 맞이해서 근무 제도에 대한 장치들이나 혹은 회의 방식, 보고 방식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올해 달성해야 될 경영 목표와 올해 실행을 해야 될 전략 과제는 고정 변수입니다. 이 경영 목표와 전략 과제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리소스가 바짝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과 예산과 시간인데 그 시간 중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대략 보면은 개인별로 하루에 평균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면 적게 일하는 사람도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머문다고 볼 수 있으면 일주일에 10시간이면 10시간씩에서 5일이면 50시간인데 이걸 40시간으로 줄이라는 거니까 10시간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게 한 달이 되면 40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0시간을 10명이 근무하게 되면 400시간이고 100명만 쳐도 4000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같으면 사업본부 하나가 일하는 시간이 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근무 시간이 줄어든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경영 목표를 갖다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실질적인 이야기다. 그럼 결국은 해법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해법들은 지금 우리가 설 수 있는 시간은 주 40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근무 시간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각 팀이나 개인이나 회사에 내려진 성과 목표와 전략 과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이제 투입 시간 중심의 노력 패러다임에서 결과물 중심의 성과 패러다임으로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이고, 또한 리더 중심의 지시 통제 방식에서 실무자 중심의 자기 완결형 권한 유인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해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 52시간 시대 해법은 각 기업마다 조직마다 해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르겠지만 실제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혁신에 대한 내용들은 팀장이나 임원들과 같은 리더 계층들이 얼마만큼 하위 조직이나 팀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 위임을 시켜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권한 위임을 하기 전에 얼마나 제대로 된 전략 코칭을 통해서 실행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리더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혁신 과제가 될 것이고요. 또한 실무자들한테는 더 이상 팀장이나 윗사람한테 따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서 그 일에 대한 기획과 그리고 계획과 실행과 일을 하고 나서 평가와 자기 피드백이 가능한 소위 자기 완결적인 실행력을 갖다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동안 팀장이나 임원들은 하위 조직이나 실무자들이 보고해주는 초안에 굉장히 익숙한 상태입니다. 또한 팀원들도 여태까지는 윗사람이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일이 스타트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에 가서 일을 하기 전에 목표를 수립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무자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한결같은 애로사항 중에 첫 번째가 팀장이나 임원한테 아직 결재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표를 내 마음대로 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실무적인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에 대한 해법은 팀장이나 임원들과 같은 분들에게 권한위임과 실질적인 전략 코칭 역량을 향상시켜서 일하는 문화를 바꾸고 실무자들로 하여금 자기 완결적으로 실행력을 갖추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으로는 우리가 일리 있는 이야기겠지만 이게 제대로 기업에서 실행이 되어서 현장에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미니멈 10년 정도는 지나야지만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차원에서 이 주 52시간 시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실무적인 접근을 하자면 각 회사마다 연도별 경영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연도별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본부 단위나 혹은 팀 단위의 성과 목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기별, 팀별 성과 목표가 달성이 되기 위해서는 월간 단위의 팀의 성과 목표가 달성이 되어야 되고 월간 단위의 팀의 성과 목표가 달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간 단위의 팀원들의 성과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경영관리의 툴들을 보게 되면은 분기 단위 정도가 대부분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영 성과의 툴이고 그리고 기껏해야 본부 정도에서 성과 목표나 전략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간 단위나 혹은 팀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툴들은 기업마다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고 있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단위나 주간 단위 그리고 팀 단위나 팀원 단위는 실행 단위 정도로 생각을 하지 실제로 회사의 경영 목표와 관련해서는 본부 단위나 혹은 분기 단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회사의 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기업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분기 단위의 성과 목표와 본부의 성과 목표를 어떻게 하면은 월간 단위나 주간 단위 그리고 팀 단위나 개인 단위로 캐스케이딩을 해서 목표 자체를 인수분해를 갖다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핵심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이 주 52시간 시대에 기업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로 이 연간 단위나 반기 단위나
프로젝트 성과 목표를 관리하던 것을 월간이나 주간 단위의 성과 목표로 어떻게 하면 캐스케이딩을 해서 R&R을 조직별로, 개인별로 명확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일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하던 연간 단위나 반기 단위와 같이 기간별 성과 관리에서 과제별 성과 관리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평가의 관점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의 시스템들이 보면은 연간 성과 목표나 혹은 반기 성과 목표를 연초나 반기 초에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일부 대기업들은 상시평가 제도를 올해 시행을 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상시 성과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간 단위나 반기 단위의 성과 평가에서 상시 성과 평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태스크별 성과 평가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 인사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될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실무자들의 주간 단위의 성과 창출 역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HRD 관점에서 교육 훈련을 그동안의 지식 전달 중심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 위주의 교육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리더들의 권한위임과 성과 코칭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아주 실질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무관리 식들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간별로 해야 될 일과 듀데이트 정도는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주나 이번 달에 해야 될 매출 손익 보고서 작성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행 일정은 관리하지만, 일을 하기 전에 이 과제 수행을 통해서 완성했을 때 결과물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전에 투비 이미지를 정하고 일을 하는 습관들은 우리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루 단위로 일을 할 때도 예를 들면 한 담당자가 A 업체에 오늘 오후에 수주 조건에 대한 협의를 갖다가 한다고 한다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1시부터 4시까지 일을 하겠지만 실행하기 전에 내가 그 일을 완료를 했을 때에 완료된 모습을 어떻게 기대하는지를 구체화시켜 놓으면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실제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전략적인 사고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고자 하는 일을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지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생각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선은 월간 단위가 되었던 주간 단위가 되었던 일일 단위가 되었던 일단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일이 정해지고 나면 그 일이 완료가 되었을 때 기대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그 기대하는 결과물을 언제까지 끝을 내야 되는지 납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리고 그 납기 내에 달성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그 기대하는 결과물을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정도는 핵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과제와 그리고 납기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과제 수행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결과물을 이루어내는데 예상 소요 시간을 얼마나 할당을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하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과제가 트리거 역할은 했지만 실제로 여태까지는 이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어야 된다에 대한 이슈들은 꾸준하게 있어 왔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웨스턴 쪽에서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서구 사회의 핵심인 미국 사회를 보면은 미국 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매뉴얼 사회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은 철저하게 절차 중심의 결과주의입니다. 절차 중심의 결과주의를 가져가다 보니까 실무자들한테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목표의식과 전략적 마인드가 굉장히 약하죠. 또한 실무자들에게 실행에 대해서는 완전히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느냐?
역량이 떨어지는 실무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을 때의 퍼포먼스에 대한 개런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을 하기 전에 실행 전략에 대한 코칭 기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기업들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은 제가 옆에다가 지도자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직의 장이 바뀌면 실행 방법이나 컬러가 다 바뀐다는 뜻에서 제가 지도자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철저하게 윗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추진 방법들은 우리 한국도 철저하게 실적 중심의 결과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하고 우리 한국 기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실행을 함에 있어서 실무자가 권한 위임을 가지고 자기 완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가 프로세스 단계별로 끊임없이 지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오너십 혹은 주인의식, 자기 완결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가 일의 관리 단위를 과제와 듀레이트와 상사가 아니라 목표와 전략과 실무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은 기업마다 기관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다 상사 중심의 실적 관리 방식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상사 중심의 실적 관리를 위한 수단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기관별 업무 회의라든지 아니면 품위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위임 정결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사 중심의 실적 관리를 쭉 해오고 있죠. 이 상사 중심의 실적 관리의 특징은 어떻느냐 그러면은 첫째, 대체적으로 상사가 하위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의 실행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또한 하위 구성원들은 상사의 지시과제 중심으로 우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퍼포먼스만 지속적으로 낸다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 자체가 이미 고객 중심으로 변했다는 것이고 고객 중심으로 변한 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 접점에 있는 실무자들의 실행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업무 환경을 보게 되면은 더 이상 팀장이나 임원과 같은 상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닌 거죠. 너무나도 전문화되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고 분업화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환경 자체가 기업들의 일하는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35세 전후 혹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이를 불문한 세대인들은 철저하게 과정에 대해서는 간섭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일하는 방식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같이 일하기를 갖다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 스스로가 과거의 유물인 상사 중심의 실적 관리 방식을 가져가고 싶어도 지금 기업들이 처하고 있는 내외부 환경이나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환경 자체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과연 기업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기업만이 알고 있겠죠. 결국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과제들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라고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사 중심의 일하는 방식에서 실무자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기업들은 피터 드러커의 표현에 의하면 MBD 방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소위 매니지먼트 바이 도미네이션, 그래서 상사의 지시에 의한 일하는 방식으로 쭉 해봤죠. 그런데 이제는 MBS라고 그래서 매니지먼트 바이 셀프 컨트롤, 실무자들이 자기가 직접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기 완결적으로 일하는 문화 쪽으로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다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좀 더 세부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일하는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패러다임의 두 번째는
역할과 책임의 수평적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조직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중장기 과제가 되었던 전략 과제가 되었던 일상적인 과제가 되었던 모든 과제들은 누구한테 보고가 되느냐?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고가 되면 이 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시와 결정을 하고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정 취합 보고를 하게 되고 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무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는 팀 중심으로 일합니다. 팀워크를 갖다가 중시합니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바로 이 3단으로 일을 하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과 책임과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과 책임과 팀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과 책임은 원래부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임원은 중장기 성과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혁신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올해의 경영 성과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어찌된 판인지 임원도 단기 실적, 팀장도 단기 실적, 팀원도 단기 실적 해서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지만 역할과 책임은 전혀 미분한 상태로 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하면 수평적으로 차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기업들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원들에게 단기 실적에 대한 재무적인 지표들을 평가 지표에서 우선 삭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즉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실행 과제와 그리고 실행 계획과 실행 일정 중심으로 일을 하던 것을 이제는 과제 다음에 목표와 전략과 리스크 매니지먼트 계획들을 갖다가 삽입을 하는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상사 중심으로 일을 하는 실적 관리 방식으로 쭉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실적 관리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실행해야 될 실행 과제를 노출하고, 그리고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과 실행 일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상사가 과정마다 일일이 지침을 주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쭉 일을 해왔죠. 그래서 인사평가라고 하는 것들도 상사가 시키는 대로 정해준 대로 얼마만큼 제대로 이행했느냐가 인사고과나 인사평가의 가장 중심점이 되어왔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일을 하기 전에 기간별이 되었든지 혹은 프로젝트나 과제가 되었든지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실행 전략과 방법은 실행할 사람이 우선 최초 제안을 하고, 그리고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팀장이나 임원들이 코칭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좀 더 매콜하게 보면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고 HR이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들을 아주 매콜하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집단 중심의 사회에서 개인 중심의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기폭제가 되었던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16년 말 2017년 초에 대한민국의 거대한 이벤트들이 큰 기여를 했죠. 그리고 매니지먼트 메커니즘도 지금 중앙 집권 시대에서 지방 분권 시대로 변하고 있고, 또한 기업 내의 관리 메커니즘 자체도 상사의 시대에서 리더의 시대로 바뀌고 있고, 또한 여태까지는 업무 분장 중심의 분업의 시대에서 이제는 업무 분장이 아니라 R&R 중심의 협업의 시대로 지금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산업사회에서 특급 대우를 받았던 지식 근로자 중심에서 이제는 성과 경영자 중심으로 핵심 인재 중심축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사회에서는 지식 근로자들이 갖추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바로 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지식과 스킬과 경험을 얼마나 갖췄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검색 엔진화되고 인터넷의 진화로 인해서 상대적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이제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바로 이 컴피턴시라고 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요소, 즉 원하는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실행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력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끝이 나고 나서는 윗사람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고 자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자기 완결적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면하고 있었던 경영 환경 자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건만 만들어 놓으면 시장에서 소화해 주던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시대 자체가 다른 것이죠. 기업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한다는 것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기업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성과를 잘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업에 계신 우리 HR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지식 근로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 매니저, 성과 경영자로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혁신 과제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제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혁신 과제들을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HR 쪽에서 좀 더 미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저러한 혁신 과제들이 혁신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해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은 리더의 역할이라든지 인사평가 메커니즘이라든지, 또한 구성원들을 교육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한 구성원들에게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해야 될 텐데, 그 요소들이 보면 주로 회의, 결제, 그리고 소통하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구성원들의 시간들을 갖다가 많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성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제도적인 요소가 주로 인사관리 방식이나 조직관리 방식이나 그리고 업무관리 방식에서 많이 자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주 52시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HR에서 고민을 해야 될 가장 큰 이슈를 압축을 해서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라면, 저는 첫째는 리더 중심의 어떤 업무 수행에서 실무자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바꾸어 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이슈일 것 같고요. 2번째는 실행의 기준을 어떻게 하면 듀데이트 중심에서 목표와 전략 중심으로 바꾸어 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 2가지 이슈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속 고민하시고 각 사회에 맞는 해법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문제 제기를 해보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